네, 앞서 예고드렸던 대로 이 미국의 하반기 경제 전망 FOMC에서 나타난 것들,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FOMC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로서 이거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셨던 면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안도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예. 4, 5, 6월 달이 그 판때기 갖고 나와서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렸고 2, 4분기가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시기지 않습니까? 예. 여담이지만 올 하반기가 그래서 되게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을 거라고 봤고 예. 그래서 경제의 어떤 균열이 뭐 그젠가요? 그 소매 판매가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거 네. 이제 드디어 조금씩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이제 하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FOMC 회의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경제 성장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멘트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견고하다, 노동시장 괜찮다. 전반적으로 저는 상당히 시장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매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한 어떤 그 메시지를 줬다는 입장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이 오히려 나온 것 아니냐. 해석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앞서 자막으로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시장이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어서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 계획을 비공개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최종 명령은 보류가 된 것이고 백악관의 이 컨펌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까지도 살펴봐야겠네요. 자, 다시 저희 시간으로 돌아와서 이 FOMC라면은 이 3월, 6월 정도표가 중요합니다. 경제 전망 중요한데 사실 다소 매파적인 것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연준의 정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이 기존에 있던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참 그 어려운 질문을 질문일 수밖에 없죠, 이것은. 네네. 그런데 여담으로 최근에 저는 미국 예. 시장이나 경제를 판단을 할 때 경제에 대해서 가장 어떤 그 피겨 유명한 사람 중에 미국 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지를 저는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스캇 베센트를 통해서 판단하는 편입니다. 예. 그분의 어떤 냉철한 경제에 대한 또는 뭐 향후에 이제 경제 패스, 뭐 정책 금리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가장 사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이번에 또 그 트럼프가 이렇게 막 비판하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뭐 신경 안 쓰고 난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볼 때 굉장히 저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잘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동결한 거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번에 점도표에서도 연말까지 기존에 두 차례 인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내년에 두 차례가 이제 한 차례로 살짝 올라왔죠. 그 중간값이. 차라리 저는 올해 하반기에 경제 금리 정책 금리 인하하지 않는 상황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그게 펀더멘털이 강건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펀더멘털이 뭔가 균열이 되고 이게 또 주식시장은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이고 예. 이런 상황이 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시장의 내러티브를 좀 바꿀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는데도 일단은 파월이 기존의 큰 틀은 지금 사실 유지한 것으로도 볼 수가 사실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물가 상승 아직 비나인하게 예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파월 발언 가운데 오늘 좀 주목했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투자 관점에서? 글쎄요, 투자 관점에서 그렇게 막 재밌었던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봐야죠. 예. 네, 냉정하게 좀 봐야 되고요.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예. 불확실성이 좀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좀 높은 수준이다. 그 정도. 그리고 또 이제 관세 영향이 올 여름 정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 역시도 요새 방송에서 이제 올해 한 7, 8월 정도가 되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멘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시각을 그대로 나타내 줬던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큰 돈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거 좀 냉철하게 이거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닐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약간 안도에 가깝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여름 정도가 예. 올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변동성이 아닐까 하는 판단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좀 공격적으로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변동성의 순간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게 또 귀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 얘기해 보죠. 이
최근 지표만 보면 사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조짐은 크게 관측이 되지 않지만 조만간 지금 뭐 중동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물가 향방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좀 올라는 가겠죠. 올라는 가격대고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워요 지금. 어렵다는 것은 저는 예. 연초 상반기 중에 예. 중까지만 해도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예.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보면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과연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 물가가 뭐 분명히 올라는 갈 텐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건지 뭐 한 죄송합니다.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진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호플리 뭐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예. 올 연중 내에 이 관세라든가 이런 망령이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든 매듭을 지을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년 11월 초에 중간선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중간선거 이 완전 총선거 하는 겁니다. 내년 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모드에 돌입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왕좌왕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지 계속했다가 내년도에 중간선거에 져버리게 되면 이게 실물 대통령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어떤 양적 성장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군부를 짚히지 않겠습니까? 미국 행정부가 그러니까 정치적 그립을 계속해서 강하게 잡아가려면 미국의 경제 성적표가 좋아야 되는데 그럼요. 관련해서 지금 또 생각해 볼 게 꼬리를 잇는 점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 미국의 PC의 물가가 3%대로 올라가면 이거 조금 걱정스럽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실제 뜯어보니까 경제 전망 요약에서 3% 넘었습니다. 전망치가. 네. 이거 좀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이잖아요. 예. 사실은 앵커님도 아까 모두의 이렇게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반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 하우스는 점도표 안 봅니다. 오, 예. 왜냐하면 그 19명 중에 그렇죠. 예. 그 FRB 이사 포함해서 19명이잖아요. 보팅 멤버 누군지 모르니까요. 네네. 근데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점도표대로 정책 행보에 대해서 투표한다 이런 발언 없고 심지어는 제롬 파월도 그렇고 이거 그냥 점도표일 뿐이다라는 지난번 회차 때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전망은 전망치일 뿐 아닌가.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지금 적어도 3년 내내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야. 그 말은 그때그때 경제가 어떤 패스로 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점도표라든가 지금 SEP 심지어 SEP에서 나온 전망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큰 논리만 보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몇 퍼센트 혹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미국 경제, 뭐 물가 얘기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저희가 아까 속보로 좀 전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 이거는 지금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걱정이 되죠. 예. 우리가 이제 편향이라는 게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 올라가게 되면 그 극단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1973년이죠. 그때 그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대 네. 아랍 연합국들이 한번 제대로 붙었던 7일 전쟁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그때 유가가 배럴당 3불에서 40불까지 뜹니다.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 거의 400%가 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시장 참여자로서 그런 월스트 케이스를 상정하면 답은 안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이렇게 속보 전해주셨지만 뭐 저런 입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서 시장이 하고 어느 정도 있고, 또 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전쟁이 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전면전으로 간다고 하면 예. 아예 그냥 발발을 해서 초장이 끝내버리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더 나은 상황 아닌가. 월스트 케이스 상정을 한다고 하면 예. 그런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싸움이나 전쟁이라는 것도 이 체력이 비슷했을 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란 상황 굉장히 안 좋은 거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예전에 73년도에 아까 욤키프르 전쟁 때 심각했던 거는 그때 러시아가 풀리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하고 정말 끝단까지 갔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뭐 중국, 이븐 중국, 러시아가 이 한복판에 정말 지오폴리틱스 불안한 이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체력일까? 내부 상황일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의 어떤 이 기울어짐이 굉장히 좀 지렛대처럼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전까지 가서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솟는 게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인데 예.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냉정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아니라 언제 끝날까가 조금 더 중요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데이터들 잠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했던 것이 6월 13일이고 그때부터 지금 브렌트유 기준 한 10% 정도는 뛴 상황이긴 합니다.
떴다가 이것이- 좀 빠졌다가 예. 다시 조금 오르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지금 나온 이 소식들이 유가를 들어올리고 조금 더 불안을 자극할지 그걸 살펴봐야 되겠고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빨리 끝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는 정도로 차라리 요약을 빨리 끝나버려야죠. 빨리 그리고 여담으로 끝나는 방금 게-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WTI 원유 가격 기준으로 저희 하우스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 파급까지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WTI 기준으로 한 75불에서 80불 정도가 임계치라고 봅니다. 네. 역사적으로 뭐 80불, 85불 갔었던 때에도 불구하고 그거 넘어가면 전망 다시 해야죠. 그렇죠. 근데 80에서 85불까지 올라갔던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그 위로 올라가서 지난 주말에 JP모건이 예상했죠. 이게 극단까지 갔을 때 13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제 100불 올라가고 이러면 뭐 90불, 100불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모든 전망치를 바꿔야 되고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역산하면은 지금보다 유가가 10% 정도 올라가도 인플레이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정도로 제가 지금 이해를 네, 하고 경험치로 볼 때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트럼프나 뭐 스카페센트가 2월 16일 날 오벌 오피스에서 그 트럼프 정부의 정책 한 5가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예. 인터뷰하면서 그때 분명히 얘기한 게 원유 잡아서 인플레이션 잡을 거다. 패드 독립성 인정할 거다. 10년물 금리 잡을 거다. 뭐 등등등 발표했단 말이죠. 그 정책 노선이 변하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에 나오는 물가 CPI, PPI, PCE 괜찮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가 안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60불을 오랜만에 본 겁니다. 근데 어하다가 70불 넘었는데 예. 지금 그걸 방관할까 좌시할까 트럼프 정부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전제가 없습니다. 러우 전쟁처럼 시장의 예상처럼 이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길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는 두었지만 그런 전망하신다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자 미국의 펀더멘탈 증시 향방이 중요한데 결국은 저희가 시장 참여자분들 중요한 분들 모신 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하실 건가 이거 여쭤보려고 모신 거거든요. 네, 어떤 네. 식으로 투자하실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산군을 좀 섞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뭐 아주 급한 변동성을 보였고 4월 8일 전저점 이후에 지금 또 한 20% 오르는 또 V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뭐 고점에 팔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에 특히 이제 자산군을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뭐 이런 식의 섞어야 된다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정도가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치솟다가 다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양적 성장, 주식도 우상향하는 뭐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뭐 업종이나 이런 걸로 따지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OBBB 예. 그 감세안이죠. 감세안 뭐 7월 4일 날 표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 OBBB 내에서도 악재와 혼재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결국 감세, 소득 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란 말이죠. 거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중소형 부동산, 뭐 유틸리티 또는 원자력 이 정도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실제 요 4개 업종은 저희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예. 업종이고요. 그것이 여름에 되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조금 더 정도로. 싸질 거고 또 예. 저가매수 기회가 올 거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